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양자 역학을 통해서 비국소성이 분리되지 않는 하나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는 하나다 그러는데 이제 그 홀로그램을 통해서 전부 더 클리어하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이 세상이 구성되어 있고 그거를 이제 진짜 아하 그런 거로구나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일반 사진기는요, 지금 우리 일반적인 필름 사진기는 뭐 거의 이제 구경을 못 하는데 필름 사진기를 안 써보신 분도 있나요? 코닥 후지 올림푸스 여러 가지 유명했던 필름들이 다 이제 사라져가지고 그러긴 한데 우리는 필름을 이렇게 이제 놓고 카메라 렌즈가 있고 우리가 이제 조깅하는 사람을 찍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이 거꾸로 상이면지죠. 우리 사진관에서 이렇게 찍을 때 보면 뒤에서 보면 다 거꾸로 돼 있을 때 이렇게 피트를 맞추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진을 쫙 찍으면 여기 이제 네거티브가 이제 돼요. 요즘은 이제 이걸 대신 그걸 CCD 소자나 소자가 이제 하죠. 자, 그런데 이 필름 사진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게 필름 사진이라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저 사람이 찍혔다. 그러면 내가 이 필름을 반으로 자르면은요, 반으로 잘리면은 이 사람이 저 가운데다 이렇게 해서 반만 나올 거예요. 잘라서 일화를 하면은 필름이. 그건 아시겠죠? 그게 이제 아날로그 모델이죠. 자, 근데 이제 우리 레이저, 이 홀로그램의 역사는 어떻게 얘기했는데, 데니스 게이버라는 헝가리 출신 물리학자가 1954년에 수학적으로 예측을 했어요. 수학을 하다 보니까 뒤끝에 자꾸 똑같은 게 이렇게 계속해도 반복이 되는 걸 보고 이게 이상하다 해서 이렇다 그러면은 이 홀로그램의 이 세상은 그렇게 돼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입증할 길이 없고 이론만 했어요. 수학적으로 자기는. 그래서 그거를 입증하게 된 게 이제 레이저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1960년대 이제 초에서 드디어 그 사람이 말하는 홀로그램이라는 것을 입증을 하게 됐어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1973년인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됐는데요. 근데 레이저를 통해서 내가 이 사진을 레이저 빛을 쬐서 렌즈를 쬐요. 필름을 여기다 뭐야? 우리가 보통 내가 그 필름 그대로 놓는 거예요. 레이저로 해서 이거는 워킹 빔이라고 그래요. 작용해서. 그 다음에 이거는 똑같은 빛에서 프리즘으로 나눠서 하는 거거든요. 하나는 이쪽을 통해서 거울 통해서 그냥 필름에다가 그냥 쪄요. 그러면은 이 사진은 우리가 아는 네거티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간선무늬라는 빛이 간선무늬. 그러니까 이 간선무늬가 이렇게 그 간선무늬라는 현상으로 여기는 그냥 얼룩덜룩한 이렇게 얼룩진 것처럼 이제 나와요. 필름이. 그 전에는 분명히 아날로그는 뭐 사과쯤 사과가 여기 딱 있을 텐데 이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다 레이저를 빛을 딱 쬐면요, 이거 여기다 레이저 빛을 거꾸로 쬐잖아요. 그럼 허공 속에 입체로 딱 드러나요. 입체로요. 그런데 이 필름을 딱 이만큼만 잘라가지고 여기다 레이저를 비치면은 그 사과가 그대로 있어요. 아무리 잘라도 다 거의 사과가 들어있어요. 그건 이게 부분인가 동시에 전체인 거예요. 이 우리는 기계 부품이 아니라 전부 부분인가 동시에 나는 이 우주의 모든 것이 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소우주라는 표현이 옛날 성현들이 쓰던 표현이 맞는 거죠. 자, 이 레이저. 그런데
전체하고 부분하고 차이는 선명도가 좀 차이가 있어요. 전체를 할수록 선명해지고 이거 이제 점점 흐려져요. 이제 그런 것들이 선명도가 떨어지죠. 아마 이제 레이저 입체 TV가 앞으로 몇 년을 있으면 이제 다 나올 거야. 이미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as above, so below,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렇게 이게 전체 또 홀로그래픽 우주에. 자 이제 이거 봅시다. 우리는 수지침을 보면은 손에 나아가는 모든 정보가 있죠. 그렇죠? 수지침. 이 침도 똑같죠. 눈동자를 보면은 거기에 홍채라고 보면 그 눈만 보고도 똑같이 다 알죠. 그 다음에 옛날에 명의들은 뭐 보통 의사들도 되면 얼굴만 보고도 되게 다 알죠. 옛날 명의들은 발걸음만 듣고도 벌써 들어올 때 그 사람이 어딘가를 다. 왜냐면 부분 속에 전체에 가는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다음 극단적으로 봅시다. 요즘 우리 하나 세포 뭐 이게 침이라든지 머리카락 하나만 있어도 수사해서 DNA 번사하면 전체에 관한 디지털 정보가 들어있죠. 그렇죠? 이게 더 홀로그래프로 되어 있어요. 이 우주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예요. 원래 하나인데 부분이랑 한사인데 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이언티픽 하면 홀로그래프 이제 뭐 이렇게 하고 2003년에 또 이렇게 Quantum Physics says the entire universe might be 그럴 것이다. 그 다음에 입자는 파동의 폐소일 때 나타나고요. 파동은 그러니까 입자성은 파동이 폐쇄를 이룰 때 나타나고요. 파동성은 파동이 폐소로가 아닐 때. 이게 보니까 입자라는 것도 가만히 알고 보니까 해석이 파동의 묶음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만물의 시체는 파동. 왜냐? 물체는 다 모든 것은 물질파, 물질인과 동시에 파동이잖아요. 파동은 홀로그래피적으로 파동은 다 홀로그래피적으로 전체이자 동시에 부분이 전체고 전체는 부분으로 순간적으로 되죠. 그래서 내가 스위칭 할 때 뭐 어디가 제가 이제 직장에 있을 때 학생들이 이제 축구 경기 뭐 하다 보면 뭐 배워서 다치면은 의무실을 가는 게 아니라 저한테 달려와요. 그러면 이제 제가 뚝딱 하면 그냥 팍 뛰어 나와서 다시 뛰기도 하고. 아주 기적 같은 느낀 거는 한 친구가 딱 가갖고 축구를 하다가 거의 다리가 접질렸는데 금방 이렇게 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그 자리에서 그거 했는데 한 20분 후에 다시 뛰쳐나가서 뛰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도 아주 기적 같은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부분인과 동시에 전체고 그게 무시간적으로 그냥 즉각 그렇게 하는 것을 체험들을 했죠. 그럼 홀로그램의 시공간 개념은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 속에 전체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렇죠? 자,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선도 있고 모든 악도 있고 다 있어요. 모두 다 하죠. 내가 왜냐면 부분과 동시에 전체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고 내가 선택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나라는 특성이 나타나는 거지 내 안에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 부분이 모여서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 자체가 전체예요. 이게 우리 우주의 우리가 사는 아까 이 영성적 자아를 이해할 때 이 과학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죠? 이 우주는 홀로그램과 똑같은 원리로 조직되어 있어요. 존재하는 것은 모든 것은 파동으로 이루어져. 모든 것이 입자이며 파동이고 삶의 전형이 홀로그램이죠. 즉 우리는 홀로버스 속에서 그래서 이제 홀로그램 유니버스에서 홀로버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인간은 입자적인 존재이면서 파동적이에요. 입자는 분명히 분리돼 있어요. 너와 나는 분명히 보는데 파동적으로는 우리는 하나죠. 홀로그램적이 되려면 끊임없이 부분의 정보와 전체의 정보가 무시간 무공간적으로 교환돼야 되죠. 그렇죠? 따라서 우주 속에는 공간과 시간이 숨겨진 무시간적 그리고 무공간적 것이 있다.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양자역학과 이래서 이제 그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non-locality, 국소성이죠. 그래야 맞잖아요. 비국소성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있고 우리는 퀀텀 인탱글 돼 있고 서로 얽혀서 즉각적으로 서로 영향을 끼친다. 양자역학에서도 홀로그램에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드러나는 거죠. 초공간 비국소성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이 시공간이 다 환영이라 그러면은 가능하죠. 환영이 때문에 환상이 때문에 가능한 거죠. 실제로 그러면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부분이면서 정체가 되고 그게 무시간 공간 척척 그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삶을 뭐 마야라고 표현했던 것도 이제 그 환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모든 게 실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신비한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종교적인 초상현상이나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죠. 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홀로그램 숨겨진 질서와 참 실제의 세계입니다. 숨겨진 질서가 있고 임플리케이트 오더가 있고 익스플리케이트 오더가 있어 나타난 질서가. 그래서 데이비드 보움이 이제 쓴 표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세계는 그냥 익스플리케이트 오더, 이거는 분리된 것처럼 보이고 다 그런데 임플리케이트 오더, 숨겨진 질서는 이거는 그냥 파동적으로서 서로 다 모든 정보를 같이 갖고 있죠. 마야이죠. 시간과 공간도 모두 홀로그램적이 이루어져 있어요. 양자역학에서도 non-locality, 비국소성에서 입증이 됐는데 홀로그램적으로도 딱 맞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하느님은 내 안에 나는 하느님 안에 있고 하느님은 내 안에 있다고 했어요. 그게 보니까 그 홀로그램이 이론이 그 당시 홀로그램 이론을 이야기하면 알아들었을까요? 몰랐죠. 그걸 표현한 방법도 없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화엄경 그 법성계에서 이제 거기 나오는 게 전부 다 홀로그램. 그래서 절대 공간, 절대 시간은 없다라는 것이 상대성 이론의 기본인데 홀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알았죠. 홀로그램적이 되려면 절대 시간, 절대 공간이 있어서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과 홀로그램이 차작 그냥 탁 맞아떨어져요. 과거, 현재, 미래는 병행하는 거예요, 사실. 현재밖에 없어요. 이건 과거는 의식 속에 있는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밖에 없는데 마음은 항상 90%는 과거로 가 있고 10%는 미래로 가면서 항상 현재를 놓치죠. 가장 강력한 현재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도 바꾸고 과거도 바꾸는 현재를 놓치고 있는 거죠. 현재가 변하면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변해요. 이건 과학적 실험으로 우리가 밝혀낸 거예요. 공간에서 서로 분리된 요소들 실제는 비인과적으로 그리고 비국지적으로 비인과적 원인과 결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다 연결돼 있고 비국지적으로 뭐 이렇게 분리된 그냥 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하나로 연결, 즉 하나의 분리된 환상이다. 이것이 명성과학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홀로그램 시공간으로부터 얻어진 삶은 통찰이에요. 삶의 영역이 모두 홀로그래피잖아요.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을 경계는 사라져요. 네? 그렇죠? 물 부분도 동시에 전시 홀로그래피적이라면 그럼 환영이 때문에 가능하죠. 즉 물질은 환영이에요. 물질은 없어요. 우리는 이게 착각하게 느끼게 이 감각이 서로 조율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이건 다 통과할 수 있는 것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맞춰져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아까 라이언 왓슨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제 그것도 사라져. 그 다음에 이제 법성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다스님 뭐 다 하고 그 다음에 아예 똑같이 다 돼 있어요. 시간. 일념이 무한 영겁이고 영겁은 무한 일념이라는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시간도 환영이고 시간이 환영이라면 공간도 환영이에요. 시공간은 분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남는 것은 의식밖에 없습니다. 에너지와 정보만 남아요.
가장 중요한 의식만 내 생각 거야. 그러니까 순간 속에 영겁이 들어있죠. 찰나 속에 영겁이고 티끌 속에 삼라만상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실 우리는 죽은 적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어요. 우리가 의식이 여기에 맞춰져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이 우주의 시작과 함께 같이 존재했었던 거고 내가 왜냐면 순간에서도 영겁하고 연결되는데 홀로그래피죠. 내가 지금 여기에 국한되어 있지만 전 우주에 다 내가 존재하는 건데 그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죽음도 환상이에요. 죽음을 환상으로부터 이 영성과학은 벗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정보도 관용이 아닙니까? 예? 정보도 관용이 아닙니까? 정보는 정보는 남는 거죠. 정보만 남 의식이니까. 의식에서 형성된 남는 거고 결국은 이제 물질은 환영일 뿐이고 의식만 남죠. 이게 이제 가이아 이론 여러분 너무 잘 알 거예요. 러브로브 1979년 가이아 이론, 새로운 생물현태 공명장 이론, 혼돈 이론, 프랙탈 이론, 복잡기 이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인데 다 홀로그램 이론하고 갖고 온 혼돈 이론은 이제 새로운 지금 현재 어떤 형태 발생장, 공명장 이론하면서 퀀텀 바이올로지 이런 것들이 이런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되고 프랙탈 이론은 복잡계 이론을 이제는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새로운 영역이니까 좋은 것 같고요. 자 이제 촉근 이론이에요. Theory of Everything. 이제 우주를 구성한 궁극적 최소 단위는 입자가 끊임없이 진단은 매우 가난한 고리형 끈이고 그 수학적인 끈이지 실제 하는 것이 아니고 수학적인 해석이 11차원 우주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모순 없이 통합시켰고요. 이제 상대성 원리, 양자역학, 그다음에 홀로그램들을 전부 이제 모순 없이 이게 이제 1984년에 와가지고 딱 통합이 된 거예요. 이제 지금도 발전할 수 있어요. M 이론까지 가 있는데 기존에 5가지 끈 이론이 있었는데 이걸 다 통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좀 몰랐던 부분들이 전부 지금 정리되는 과정이에요. 한번 요약을 해볼까? 시공간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가 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현상일 뿐이에요. 그 과정 철학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화이트헤드. 그 다음에 절대 시간과 공간은 없다. 모두 상대적이다. 자, 우리 정리. 2번. 관찰자의 의식이 관찰 대상과 상호작용한다. 즉 인간의 의식은 객관적인 자연현상에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절대적인 객관이란 없다. 이 절대 철학의 제일 절대성을 부여하지 말라부터 시작이죠. 모든 것은 회의적으로 봐라. 이거하고도 통해요. 절대 객관이라 없어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말을 쓰는 순간 우리는 벌써 불확실성이 확 증가해요. 극단을 선택이기 때문에 극단의 불확실성이 증가를 해요. 조심해야 되는데 우주는 분리될 수 없는 전체를 모든 것을 시공간을 넘어서 서로 유기적이다. 즉 하나이다. 그대로 모든 것은 무시간 무관관적으로 즉각으로 서로 영향을 끼친다. 자, 우주가 완전히 비어있는 것이야.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무수한 입자들의 합력은 살아있는 허이다. 살아있는 즉 기로 충만된 기이합 집산이 만물을 창조한다. 이제 에너지 문제까지 들어가 봐야 이 본질을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 시간적으로 조금 제한이 돼 있어서 진공이 동적 성질을 발견해 또 이제 이 진공이라는 개념을 알았어요. 색즉시 공이라고 할 때 이 공의 의미가 뭐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으로서 측정할 수 없는 측정할 수 없는 그 미세, 그 이하 그냥 생명의 에너지를 꽉 찬 거예요. 올라갔던 거죠.
상보성, 불확정성 원리와 상보성, 물질적인 여러 객체들이 따로 떨어져 기계적으로 구성된 것처럼 보이나 실은 여러 가지 상호관계가 얽히고 설킨 아주 거대하고 복잡한 그물처럼 이루어져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원자를 구성하는 개개의 아원자는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독립단으로 볼 수 없으며 끊임없이 움직임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그물이 매듭과 같아요. 양자나 분리는 물질이 최소단위는 결코 서로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데 양자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지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들은 우주차를 춤추듯 끊임없이 요동하고 있던 아원자의 입자는 비록 일정한 부피를 가지고 있지만 이는 물질이 부피가 아니라 에너지 형태로 되어 있다. 파동이 마치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아까 평행우주를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현재 현대 물리학으로서 10의 500개의 서로 다른 우주가 존재한다. 500승. 500승이라고 그러면요. 이 전 우주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아무리 합해도 이 지금 우주의 크기를요 10의 한 30승 정도로 보거든요. 센티미터. 네? 3, 40 이렇게 그런데 무한하지만은 다 절대적인 물리 법칙은 없다라는 것들. 우리 물리 법칙이 아니라 다른 우주에서는 다른 원리가 있을 수 있는 다른 진리가. 글쎄요, 이제 이렇게 너무 되죠. 파동과 의식과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우리가 이 홀로그래피를 하면서 홀론과 홀라키적인 이 현상을 알아야 돼요. 홀론적이라는 뭐냐면 온 우주 모든 우주는 부분 전체적인 속성을 가지는 홀론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단순히 홀로그래피적에서 부분과 전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홀론, 홀라키적으로 한다. 홀론이란 뭐냐? 이거는 원래 그 히랍에서 나오는데, 자, 홀론적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가 상하위 존재에 대해서 야누스적인 속성, 즉 각 부분은 능동적인 자율성을 갖는 소 전체하고 상위 존재나 전체에 대해서는 수동적이고 종속적이면서 하위에 대해서는 자기 종속적인 전체로 기능한다. 이게 아주 말이 복잡한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내 몸의 장기를 이루는 것은 원자는 어떤 분자에 속해 있죠. 근데 이 분자는 말하자면 위라면 위에 단백질이나 뭐나 위라는 기능을 봅시다. 원자로 이루어졌고 단백질에서도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위는 그 소 전체 위에서 볼 때는 위라는 그 존재는 그 아래 원자 다 그 지배를 하고 있죠. 기능을 소화를 하고. 근데 위라는 기능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내 몸속의 오장육부의 하나로 움직인다고.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아래에 대해서는 아주 그렇게 돼 있고 종속적으로서 하위에 대해서는 아주 전체로서 기능하죠. 그렇게 전부 그래죠. 우리 몸의 구조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의 가정에 속했죠? 가정은 사회에 속했죠? 사회는 국가에 속해요. 국가는 또 이게 전부 또 지구는 우리 태양계에 속하죠. 태양계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구는 지구라는 생태계 내에서는 지구라는 건 모든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 안에 우리는 북한 주민은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어떤 그런 억압적인 상황에서 있는 것도 그것도 소송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나 자기 몸에 전부 이렇게 홀론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홀론적이야. 그 다음 홀론은 창조적으로 창발해요. 스스로 가만 놔둬도 이거 다 홀론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전부요. 위아래 이게 되면서 홀론은 홀라키적으로 창발한다. 홀라키는 뭐냐 이거죠. 온 우주는 모든 존재는 맨 위서부터 맨 아래까지 무수한 이런 아홀론으로 구성된 계층적 구조예요. 즉, 온 우주의 모든 실제는 홀론으로 구성된 이런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이제 몸에 DNA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조직이 쫙
가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원자, 아미노산, DNA, 단백질, 세포, 장기. 단백질 안에 다 속해 있고, 여긴 이거, 여긴 이거, 이렇게 있고, 자면 신체였죠. 또 신체는 또 뭐 우리 의식하고 아시겠죠. 뼈도 말이죠. 한번 다 까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쭉뭐 근육서부터 이제 섬유질, 그 안에 구성들이 전부 네? 이렇게 이제 다 홀라피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우주의 구조예요. 자, 끈. 그 양성자, 중성자, 원자, 분자, 세포, 장기, 생명체, 가족, 집단, 사회, 국가, 생태계, 지구, 태양계, 성자, 은하계, 은하단, 초은하단, 초초은하단, 우주. 근데 이게 나중에 끈을 돌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무한의 세계에서 볼 때 극미와 극대는 단지 상대적인 모습은 동일한 거예요. 무한에서 볼 때는 뭐 그게 똑같은 거죠. 촉근이를 수학적 계산에 하면 극미 소립자가 11차원의 블랙홀과 동일해져요.